안녕하세요. 글로벌 ETF TV입니다. 2020년 10월 24일 새벽 6시경이 되겠습니다. 미국 일자 기준으로는 10월 23일 종가가 1시간 전에 끝났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한 강보합 수준에서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부양책을 보고 여전히 아주 눈치 보기가 거의 3주째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머징 마켓도 달러의 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굳이 특이사항이라면 인텔의 주가가 아주 폭락했더라고요. 거의 한 10% 가까이 폭락한 게 아마 실적이 별로 안 좋았던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지금 제가 전 세계 주가를 갖고 거의 매일 체크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머징 마켓 국가들이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거의 등장하지 못했는데 현재 달러와 약세의 분위기에서 이머징 마켓 국가들이 상당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은 그 국가들이 브라질, 라틴, 멕시코 이런 쪽에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홍콩 H주도 굉장히 강세였죠. 근데 이 러시아가 한 번도 1등급에 못 끼었다가 오늘 최초로 드디어 1등급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뉴스를 살펴보고 러시아 외에도 또 좋은 국가가 중국 홍콩 H주, 또 이머징 마켓 평균, 미국 항공주 정도가 레버리지 대비해서 1등급입니다. 그리고 파운드화가 여전히 1등급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뉴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테슬라 관련한 뉴스가 또 있더라고요. 테슬라의 타켓을 갖고 360달러로 올렸다. 모건 스탠리에서 기존의 목표가를 330달러인데 360달러까지 올렸답니다. 하지만 현재 테슬라 주가가 420달러예요. 이게 올린 게 큰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테슬라의 3분기 실적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제는 테슬라를 상대로 공매도를 하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고 이렇기 때문입니다. investing.com 홈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3주째 이 부양책을 놓고 주가가 굉장히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런 타이틀입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10% 하락, S&P 500이 0.34% 오르고 나스닥은 0.37% 올랐습니다. S&P 500 맵을 보면 그래도 녹색이 좀 많네요. 페이스북이 선방했습니다. 2.40%습니다. 아주 폭락한 주식이 있죠. 이 인텔 무려 마이너스 11%네요. 인텔이 실적이 아마 안 좋게 나온 걸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오늘 좀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바이든이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을 강조를 해서 그런지 전통 에너지인 또 원유가 빠지다 보니 원유 기업도 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을 러시아를 타켓을 놓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사실 굉장히 저력 있는 국가입니다. 글로벌 ETF TV에서 올해 초에 2019년 주가지수 원자재 국채 ETF 수익률을 갖고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거의 1년간 수익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당연히 미국이 1등이에요. 미국도 굉장히 좋습니다. 103%였나요? 더블 쳤네요. 3배 레버지 기준으로 연초 대비. 그런데 실제로는 소문난 미국보다도 RUSL 그 당시에 3배 레버지였죠. 러시아가 세계 1위의 수익률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올해 들어와서는 거의 힘을 못 써요. 굉장히 팬데믹 위기 때 아주 엄청나게
한번 폭락을 받고, 이게 왜 그러냐면 러시아의 이 경제 구조가 원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원유가 뭐 마이너스 가격까지 간 코로나 팬데믹 위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올해는 아주 완전히 거의 꼴찌 부분에 헤매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2, 3일 전부터 이머징 마켓 국가들은 뭐 한국, 중국,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같은 이런 이머징 마켓 국가들은 통화 가치가 올라오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오늘 보니까 특히 러시아 루블화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것도 인베스트인닷컴에서 제시한 차트입니다. 뭐 이렇게 일봉 차트인데, 이렇게 아마 이 폭락을 할 때가 옛날 코비드 19 3월달 이렇게 폭락했죠. 그리고 뭐 달러 대비 러시아 루블 가치가 이렇게 오늘 반등하다가 거의 또 힘을 못 썼어요. 그런데 최근에 루블화가 거의 한 1, 2, 3, 4 한 나흘째 상승하고 있네. 달러 약세 분위기에서. 그래서 러시아가 뭔가 바닥을 그동안에 굉장히 헤매다가, 이 거의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러시아 주가 그래프와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최근에 뭔가 러시아 주가가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RUSL, 이게 1등급이 되려면 가장 쉬운 게 이게 전환선이 상승해야 됩니다. 근데 전환선이 오늘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2.65% 상승했습니다. RUSL 러시아 2배 레버리지입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러시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합니다. 아까 환율 차트하고 주가하고 거의 이머징 마켓은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했는데, 아까 나흘 동안 환율이 올랐었죠. 여기서 보면 뭐 오늘 포함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아까 환율이 나흘째 오르고 있다고 했는데,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러시아 주가도 같이 이렇게 동시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러시아가 1등급으로 새롭게 이머징 마켓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머징 마켓에서 가장 꾸준하게 강한 것은 중국 홍콩 H주입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중국 홍콩 H주입니다. 지금 상해 A주보다 중국 홍콩 H주가 더 강합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1.01% 상승했습니다. 중국 홍콩 H주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삽니다. 이 중국 홍콩 H주는 거의 한 달 내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 평균을 봐보겠습니다. EDC 이머징 마켓 평균입니다. 1.83%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이머징 마켓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합니다. 미국의 항공주가 또 어제에 이어서 또 1등급입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DFEN 미국 항공방위산업 3배 레버리지 30분봉 차트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1.31% 상승했습니다. 미국 항공주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그러면 한국을 한번 봐볼까요? 코루, 한국도 굉장히 좋습니다. 3.84% 상승을 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입니다. 한국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합니다. 이 한국 코스피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아주 코스닥은 비극이죠. 한번 한국 증시에 와서 눈물의 코스닥, 슬픔에 젖는 우리 코스닥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아까 한국의 달러화를 된 한국 코스피인 코르는 지금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주고 있는데, 이 꽃장에 코스닥 투자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2%,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일봉 차트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 이머징 마켓 전세 뭐 러시아, 중국, 뭐 멕시코, 브라질, 뭐 한국 코스피까지도 모두 이 상승 추세인데 코스닥 이렇게 나홀로 이렇게 왕따 당하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분봉에서 퍼펙트 어텐션입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4등급 하락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게 나홀로 하락하고 있다는 게 아주 문제입니다. 이 3억 원 대주주 양도세, 이게 빨리 정부에서 빨리 발표를 하든지, 하려면 하고, 이래서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코스닥은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빠졌다가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한번 코덱스 레버리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뉴트럴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0.70% 상승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 그래도 2등급으로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아까 코스닥 레버리지는 하락 추세, 코덱스 레버리지는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레버리지로, 코스닥은 레버리지 매도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UGBP 파운드가 조정이지만 여전히 레인보우 신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1.26%다. 파운드화도 여전히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2020년 10월 24일 미국일자 기준은 2020년 10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이전 시장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미국 빅스가 4등급, 어제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왔네요. 하지만 4등급도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 축소 가속은 유효합니다. 글로벌 증시는 여전히 상승 기조가 되겠습니다. 호주 달러가 3등급인데 달러 지수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원자재도 이렇게 등급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상승 기조가 좀 강한 혼조 기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상승 기조, 원자재 시장은 상승 기조가 다소 강한 혼조 구간으로 이렇게 판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또 매수 매도 그걸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포지수 빅스를 갖고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일단은 빅스보다 한 등급 위가 있습니다. 3등급 이상하고 한 등급 위. 여기는 3등급은 입질 매수가 되겠습니다. 만약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한 주목단 30만원 정도를 갖고 매수를 하고, 만약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면 그냥 현상 유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빅스보다도 2개 등급 이상 위로서 1등급 또는 2등급이 될 경우에는 공격 매수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미국의 업종별 ETF에서 절반 이상이 공격 매수고, 그리고 이머징 마켓 쪽은 아까 소개드린 중국, 홍콩, H, 러시아 이머징 마켓, 한국뿐만 아니라 멕시코, 라틴, 중국 이렇게 할 것 없이 상당 부분이 이머징 마켓은 대부분 공격 매수 신호가 되겠습니다. 미국보다도 이머징 마켓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스를 볼 필요도 없고, 이 4등급하고 5등급은 아까 한국 코스닥 같은 것은 100% 매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 지수입니다. 미국 항공, 중국 홍콩 H, 러시아 이머징 마켓, 한국 코스피는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특이하죠. 이 러시아가 정말 작년도 세계 1위의 수익률을 준 국가인데 계속 이 코비드19 이 사건 이후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하고 올해는 거의 꼴찌 수준에 있었습니다. 이 러시아가
드디어 이 달러 약세, 달러 지수 지금 5등급이죠. 이 분위기를 갖고 보고 아주 1등급까지 올라와 왔습니다. 확실히 이머징 마켓 국가들은 달러 약세가 되면 자국의 통화 가치가 강해지죠. 그래서 1등급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변함없이 굉장히 강한 것이 중국 홍콩 H주예요. 상해 A주보다는 중국 홍콩 H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의 항공주가 어제에 이어서 여전히 1등급을 지키고 있고, 그 이머징 마켓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한국 코스피는 그 3억 대주주 여기에 타격을 받지 않고 차라리 이렇게 원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지도 않았고, 이 와중에서 원화가치 강세 때문에 달러된 한국 주가 지수는 1등급 대박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러셀 2000, 미국 운송, 미국 지방은행, 미국 금융, 미국 기초소재, 미국 산업재, 미국 팡플러스, 미국 유틸리티, 일본, 중국 CSI 300, 멕시코, 라틴은 2등급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하여튼 이머징 마켓 국가들이 상당히 1등급 또는 2등급이 굉장히 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멕시코, 라틴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경기 관련 그 수혜를 받을 종목, 미국 러셀 2000, 그다음 미국 지방은행 이런 게 여전히 그 2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우 30, 미국 S&P 500, 미국 나스닥 100, 미국 건설, 미국 바이오, 미국 헬스케어, 미국 소비재, 미국 원유기업, 미국 2차전지, 미국 로봇기업, 인도, 브라질, 한국 에너지화학은 3등급 중립입니다. 이 3등급이라 하더라도 빅스가 4등급이겠다. 빅스보다 위의 등급이기 때문에 오늘은 입질 매수가 됐습니다. 3등급 매도할 필요가 없고 그대로 현상 갖고 있으면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4등급부터는 모두 매도 신호입니다. 미국 IT 유로스탁스 50, 유럽 한국 IT 한국 코스닥은 그 4등급 하락 추세입니다. 눈물의 코스닥이네요. 정말 이게 다른 나라들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더군다나 코스피까지도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이 코스닥 나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3억 대주주 양도,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합니다. 오늘 인텔이 폭락하면서 미국 반도체가 그동안 잘 나가다 오늘 5등급 쪽박 패턴까지 떨어졌나. 이 인텔이 미국 반도체 비중에서 너무 크다 보니까 당연히 SOXL도 저는 원칙에 따라 오늘 다 매도했습니다. 이걸 매도해서 저는 오늘 산게 중국 홍콩 H주 이쪽을 갖고, 그리고 이머징 마켓 이쪽을 갖고 이 반도체를 팔았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갖고 있는 종목에서 매도 신호한 게 이거더라고요. 미국 금강기업도 5등급 하락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재입니다. 1등급이 없네요. 니켈, 설탕, 농산물은 2등급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구리, 아연, 팔라듐은 3등급 중립입니다. 금, 은, 원유, 천연가스는 4등급 하락 추세입니다. 바이든이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원유에 악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 원유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에서 제가 언급한 걸 언뜻 봤습니다. 달러 지수가 여전히 5등급입니다. 이 상대 통화인 파운드가 조정 중이지만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유로하고 엔은 2등급, 호주 달러는 3등급이 되겠습니다. 미국 국채가 여전히 4등급이고 한국 시장에서 달러와 엔은 4등급 하락 추세가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글로벌 증시가 현재 미국 증시가 강보합 수준에 끝났지만 여전히 공포지수가 하락 추세고,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 분위기에 가면서 이머징 마켓 중심으로 굉장히 여전히 주가는 상승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만년 헤매던 러시아, 작년에 2019년도에는 수익률 세계 1위였던 러시아였지만 2020년도에 코비드19 때문에
아주 주가 대폭락을 맞았다. 이 러시아마저 정말 간만에 정말 오랜만에 1등급을 올라온 것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도 여전히 달러화되는 한국 주가 지수도 1등급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홍콩 H주는 굉장히 한 달 내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코스닥은 한 달 내내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슬픈 모습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